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무난하게 지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주 볼 거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한 동창회, 동문회에서 잘 맞지 않는 선후배 있으면 어때요? 쟤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굳이 함께 말을 나누지 않고 그냥 무심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매일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거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 맞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친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또는 이제 매일 종일 붙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잘 맞지 않는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예요. 아예 그냥 입버릇으로 딱 그냥 붙이세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실 말이 이제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법륜 스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 훌륭한 스님이 아하 그렇구나는 이제 훌륭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릇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릇이 좀 이게 큰 사람이나 그 얘기가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 그렇구나는 그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이게 진심이 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서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딱 이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그릇에 맞는 그런 용어로는 안 맞는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돼야 되지? 적당하다는 생각해 보다 제일 적합한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로 정했어요 제가. 아하 그렇구나랑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건요 그냥 객관적인 관찰의 입장이에요. 억지로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도 속이 좁은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이제 대하자고 이제 작정하면 그 사람을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막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런 타입이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내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 본부장이 왔어요. 회사에. 원래 있던 본부장은 그렇게 유능하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사람이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직원들이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본부장은 전혀 다른 타입인 거예요. 일 잘한다는 소문이 익히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막말에다가 사람 무시하는 태도, 고압적인 행동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다들 당황했어요. 심지어 이제 그 본부장의 스텝 부서예요. 우리 부서가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 담당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역시 다 유형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굳이 본부장을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분석 끝. 저 직급인데도 저렇게 막 엉망으로 해도 그동안 잘 나갔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 반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안 맞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 낭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나 생각에 가급적 들여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내가 괴롭죠. 근데 상대는 나 때문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내가 막 본부장 때 막 괴로워한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를 존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가 괴롭다는 거 관심 없기가 쉽죠, 사실. 결국 뭐예요? 나만 손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최소화해야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본부장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일단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파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겠죠. 매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들어가면 그건 됐고 이거 어떻게 됐어? 막 이러면서 보고하는데 사람 말 탁 중간에서 자르고,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일단 짜증부터 내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했던 거야? 이러면서 사람 막 모함하고 무시한다고 치자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윗사람 바뀌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본부장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리액션뿐 아니라 마음의 리액션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이게 소모된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새로운 환경이 아직 불안하니까 이렇게 남들한테 짜증내는 사람. 내 문제는 아니고 전적으로 이 사람 문제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기시키는 거, 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본부장이 예전에 있던 일을 막 트집 잡는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트집 잡는 본부장에 대한 내 마음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 생각, 본부장에 대한 생각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그런 수준 없는 동료나 직장 상사, 후배의 행동에는 내가 최소한으로 반응한다.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은 뭘까요? 연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사실 내 자신의 내공이 좀 쌓여야 가능한 부분이긴 하죠. 어렵거든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아주 현명하고 품격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그 본부장이 오자마자 자기의 그릇이 작다는 거를 내보이는데 저는 개의치 않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사실.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가 정말 실력 있고 여유 있고 품이 넓으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자기 그릇이 작은 사람이 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이제 오자마자 윗사람들한테 자기도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자신은 없고 자기의 실력 부족을 금방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나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도를 자꾸 취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이렇게 본부장의 본질을 간파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누구한테 이제 불쾌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면 똑같이 무례함으로 갚아주려고 하거나 열받으니까 막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모두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자신. 내가 뭐 그렇게 무례하게 저 본부장이 한다고 해서 같이 막 뚱한 표정으로 이제 뭐 약간 불손하게 본부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 약간 불손하게 한번 개긴다 그야말로. 그래 봐야 같은 수준 되는 거고 뒤에서 욕해봐야 내 품위만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결국 줄어들지 않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 상태를 연민으로 바라보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물처럼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그뿐이다. 물처럼 흘러가면 그뿐이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아닌데 뭐 이렇게 불안하구나 저 사람 그래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 시켜놓은 일 자꾸 체근하는 직장 상사도 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참
참 그릇이 저렇게 작아서 직장 생활하는 거 참 고달프겠다. 이렇게 연민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또 난리 치면서 찾아대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자,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제 미리미리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연민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랑 안 맞는 회사 사람들, 그리고 나랑 안 맞는 또 친한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좀 더 수월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